예, 4월 2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중소형주 매도가 많았고요. 특히 삼성전자 수급 쏠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수급 블랙홀 현상을 초래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하락 종목수 거의 최다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나마 반도체 일부, 조선주 강보와 보험주 조금 올라가고 정유주가 유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좀 강세 보이면서 시장 틈새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뭐 코스피도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4.2%에서 4.0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4.3으로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올라간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괜찮으면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리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좋을 때 우리나라 그 수출이 증가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지표를 같이 놓고 본 건데 이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나쁜 지표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지금 이거보다는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에 단기적으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늘 보면 지수는 나쁘지 않은데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주는 미국에서도 보면 오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애플은 일부 증권사에서 경쟁력 약화, 뭐 중국 업체와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그 외 빅테크 종목군들은 대체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런 업체들 쪽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서 미국에서도 대형주 쪽에 자금이 집중된 거고, 여기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가자, 뭐 시쳇말로 이제 삼성전자 몰빵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급 블랙홀 중소형주 쪽은 쭉 빠져나가고 삼성전자에 집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22포인트 올렸거든요, 지수를. 그 삼성전자 빼놓고 보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한 15포인트 된 거예요. 뭐 코스피에서도 보면 시가총액 12위 이내에서 플러스 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쪽에서도 수급 블랙홀이 되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이 뉴스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AI 경쟁에서 출발은 늦었다. 그렇지만 삼성의 자금력이라든가 기술력을 주목해야 되고 이 출발이 늦은 거를 본다라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사, 뭐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차트하고 다르죠. 달러 차트. 어제 중요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밀려버리면은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바로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연고점이 이게 이제 한동안 조정으로 갈지 의미 있는 그러니까 9만 원으로 향해서 갈지, 제가 이제 그 오늘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갔습니다.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진짜 오늘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신고가예요. 예, 이제 그 원화 차트 말고 외국인들이 매매한 거니까 달러 차트로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든 이슈가 금리 올라가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보도한 것들 때문에 이제 집중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특징적으로 이제 보험 업종이 그 오늘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반응을 했고, 근데 증권 업종은 업종 지수는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관련돼서도 금리 관련해서 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밸류업 쪽도 이렇게 딱히 좋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반도체 업종이 약보합이었잖아요. 물론 코스닥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약보합인 건 선방한 거긴 하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업종별로 엇갈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반도체에 버티는 힘이 좀 생겼다라는 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다른 쪽 갔다가 다시 일로 오고 다른 쪽 갔다가 또 일로 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1조 원, 1조 원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1조 원 샀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포함을 하면 1조 1000억 원 가까이 여기에만 집중이 됐죠. 그 아래 보면 방산, 자동차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부 좀 있고, 그 외에는 뭐 저 금융주 일부 좀 포함이 돼 있는 거 외에는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어떤 업종이 잡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게 없잖아요. 순매수 다음 순위가 현대로템이 27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집중한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 매도가 잡혔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심지어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는 팔면서 삼성전자가 갔잖아요. 그냥 온 그 기운을 다 모아서 삼성전자에만 집중한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저 레버리지 않는 삼성전자 비중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좀 취했고 그 외에 이제 정유주, SO일 같은 정유주,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좀 일부 잡힌 게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 알테오젠, 뭐 HLB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매도 쪽에 종목 수는 많았고, 근데 이제 매수 쪽에도 종목이 몇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러니까 제약과 그 외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특징보다는 오늘 뭐 코스닥을 양 주체가 5천억을 팔았잖아요. 거의 4,600억 가까이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큰 어떤 흐름에서 이제 매도가 좀 좀 집중이 돼서 순매수한 종목군들의 금액이 크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계열의 일부 종목을 좀 골라서 담은 정도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금리 4.3%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4.4가 되면 삼성전자가 막아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5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4.4 넘기기도 어려운 게 연준에서는 3번 정도 금리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여기서 또 금리가 올라가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밀고 올라간다라면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보다 더 위험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이런 가운데 이제 대형주들 지금 미국은 그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 시황을 읽을 수가 없어요. 러셀 2000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금리에 어떤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대형주가 올라가서 이제 지수는 커버가 되지만 실질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건 러셀 2000이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움직여줘야 우리나라의 상승 종목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오늘 1조 원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루에 1100만 주 매수면은 좀 과도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매수할 걸 몰아서 매수한 측면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1년 상승하고 끝난 적은 없다. 2년 올라가고 2년 동안에 2년 차에 최소치가 13%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는 아마도 1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상을 한 게 아니라 통계를 말씀드린 거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공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가도 다른 쪽으로 또 순환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이후에는 오히려 좀 어느 업종 쪽으로 수급이 붙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또 그 틈에서 기관들이 작업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제가 출처를 모르겠어요. 출처 모르겠고 이제 신문에서는 디지털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 신문에서도 이제 출처를 그냥 커뮤니티 뭐 이렇게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충 수익률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서 10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이제 성과가 얼마나 나왔나. 최대는 뭐 비트코인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300억이 넘게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못지않게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애플이 7억으로 불어났는데 삼성전자는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금은 한 2배 정도 올라갔고, 아파트가 뭐 10배 올라간 거는 뭐 그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파트는 이제 빼놓고 보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에서 애플이 6, 7배 올라가고 뭐 엔비디아는 특이하니까 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사이클 투자하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무턱대는 어떤 장기보다 사이클, 그 사이클 투자도 하나의 장기가 될 수도 있죠. 한 2, 3년 보유해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냥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의 사이클에서 취하고 다른 사이클 업종으로 넘어가고 이런 걸로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리한 투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사이클은 어떤 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4, 5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주식 투자 문화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이렇게 대표주만 봐서 그렇지, 뭐 저만큼 기간 동안에 뭐 10배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런 방식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너무 뭐 팩트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런 장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오늘같이 막 쏟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반전하는 종목군들이 또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종별 수급 변화는 이럴 때 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